저는 이제 지금 우리 중수청 설립이 되면은 그 어떤 공수처와 같은 그런 그 어떤 국민들께 그 실망을 수사력이 없어서 국민들께 그 실망을 드리지 않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중수청이 정말 그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를 잘하는 인재가 뭐 검찰에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경찰에도 있을 것이고 다른 기관에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어떤 검사들 중에서 검찰 수사관들 중에서 수사 경험이 많고 실력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그 우수 인재를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 중수청 그 준비단에 파견단 검사들을 굉장히 우수한 장으로 선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를 불러갔고 적극적 협력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정말 거의 뭐 일부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중수청의 어떤 설립에 이런 데서 좀 미온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검사들 만날 때마다 우수한 검사들 가야 된다. 검찰이 수사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에 있던 구성원들이 많이 가야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검사든 수사관이든 실제 이 조직에 몸담게 된 게 정확하게 범죄 제대로 수사해갖고 나라를 갖다 바르게 만들겠다는 그런 사명감 갖고 왔으니까 들어가라고 말씀을 했고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아주 최근 거의 뭐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법무부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좀 또 불러갖고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럴 때 뭐 침체되고 사이가 저하가 되겠다고 하면서 일 안 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중수청에 우수한 검사들이 많이 갈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청 조직에 나가는 관련해서 파견된 검사들도 그와 관련해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을 했는데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수청은 중한 수사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동원해서 로비를 하겠습니까? 영장 청구권 이만큼 청구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다 기각시키고 요만큼만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범죄 사실이 100개인데 10개만 범죄 사실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수처에서 무혐의를 해버리고 기소를 안 하고 추징을 선고해야 이걸 해야 되는데 추징 선고 빼달라고 하는 변호사 선임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장 청구할 때 1분 더 드리세요. 검찰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수사는 경찰이랑 중수청이 하니 우리는 그냥 감독자로서 그냥 기각만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하면 그걸 좀 반영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은. 왜냐면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수사와 기소를 합친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영장 청구권을 중수청이 준다는 겁니다. 그럼 뭐 영장 청구권을 준다고 하면 검찰 제도가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갖고 지금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지금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모든 수사기관, 모든 기소기관 모두에 대해 저희가 늘 의심의 노출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재들을 통해 갖고 통제하고 보는 건데요. 어쨌든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그 제도적인 어떤 제한 장치들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님. 네. 이렇게 법사위 나와서 또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결국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이 설치되면 각 기관의 인력 조직 개편 문제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이제 행안부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관에 대한 재배치 계획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하나만 더 네. 같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처럼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인력 재배치의 인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상에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중수청의 조직과 인력 규모 네. 이에 대해서는 정원이죠. 정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최종안을 확정해서 이 직제령과 임용령의 형태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규모는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규모의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이 어느 정도 이체될 수 있는지 이 직급에 따라서 모두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서 이제 그 규모를 확인한 후에 더 추가해서 충원할 인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공개 채용 또는 경력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그 경력 채용 시에는 이제 수사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이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경제 수사라든가 금융 정보를 추적하는 회계사 같은 이런, 분 이런 전문 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을 경력 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보안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안 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은 저희가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7대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중수청으로 통지되고 이제 이첩될 수 있을 만한 대상 범죄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담당할 규모는 이 보안 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과 인원을 확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분 더 주십시오. 장관님,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 유무와 상관없는데, 네. 이제 검찰청을 기준으로는 보안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수사 인력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체 인력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이체 그리고 인력이 많으냐 적으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요. 예. 보안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검찰청엔 수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수사 인력은 없고 남아있는 잔존 인력들은 수사 인력이 아니라 검사의 고유 업무인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다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중에 3,000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올 수 있는데, 과연 3,000명을 전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